빨리 하자. 그래서 이거 지금 나왔지? 알겠네? 그럼 뭐야 얘가? 뭐 나갔다면서? 수영호 나갔다면서? 네. 뭔 내용이야? 잤어? 안 들었어? 뭐야? 보다 크다 그랬는데 이거 바꿀 때 만드는 단수가 자, 여기 봐. 우리 녹색 소비라는 개념 아니? 녹색 소비가 무슨 소비야? 그래, 친환경적인 소비란 말이야. 친환경적 소비는 다른 말로 하면은 환경을 아끼는 방향의 소비를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아끼려고 하려면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 적게 써야 돼. 환경을 보호할 거야. 환경을 보호하려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 적게 써야 돼.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에너지 생산 방식이 뭐 원자력 같은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 화력 발전 같은 것도 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화력 발전은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뭐가 나와? 탄소가 나오잖아. 자, 그러면 친환경적 소비겠고, 친환경적 소비란 에너지 사용을 많이 하는 걸 말하는 걸까? 적게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걸까? 에너지 사용이 적은 무언가를 갖다가 행해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 다시. 우리가 녹색 소비라는 거는 친환경적 소비이고, 친환경적 소비는 환경을 보호해야 되다 보니까 에너지 사용을 적게 할 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 소비라는 개념을 한번 좀 간단히 짚어봤고, 읽어보자. 자, 사람들이 녹색 소비에 참여할 때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어떤 행동을 갖다가 신경 쓰지 않는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야? 녹색 소비에 참여할 때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읽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봅시다. 자,
녹색 소비의 핵심적인 측면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마음가짐이야. 어떤 마음가짐이냐? 사람들이 반드시 항상 search for 찾아야 한다는. 근데 뭐를 찾아? 더 효율적인 방식. To live it.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여기서 이 더 효율적인 방법은 조금만 앞에 맥락상 뭔가 좀 많이 생략된 느낌이 있단 말이야.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더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더 에너지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생각하면은 글을 접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 자, 봐. 에너지를 적게 쓰려 환경이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전자기기들은 에너지 그거 아니? 뭐 냉장고 같은 거 보면 에너지 효율 등급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어? 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급이 높을수록 좋은 거란 말이야. 에너지 적게 쓰는 것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 나는 지구를 환경을 보호해야겠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써야지. 에너지를 적게 쓰려면 에너지 효율적인 어떤 기계를 사용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됐어? 자, 다음. 자, this가 의미하는 거는 그냥 한글로 이해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사고방식. 이러한 사고방식은 지속적인 consumption, 어떤 소비와 교체로 이어진다. 뭐에? 상품에.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봐봐. 자,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사용 중인 어떤 그 기기의 에너지 사용 등급이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0W를 쓴다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신제품이 나왔어요.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 신제품은 1시간에 50W를 써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 녹색 소비를 하려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 내가 사용하는 거에서 신제품으로 제품을 새로운 걸 구매를 하면은 뭐 하는 효과가 있어요? 에너지를 더 줄이고 아껴 쓰는 효과가 있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뭐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원래 이만큼 쓰다가 새로운 어떤 제품이 나와가지고 저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어떤 그 기기를 갖다가 구매를 하셨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에너지 사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뭐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돼. 내가 환경을 신경 쓰고 있다. 는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 아, 난 지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성이 좋은 어떤 시제품을 바꿔줄 거야. 그러면은 내가 원래 이만큼 쓰던 걸 이만큼으로 쓰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에너지 사용이 줄어들 것이겠고 나는 정말 친환경적인 소비자야 라고 생각하게 되겠지. 여기까지 알았어? 자, 다음.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this는 끊임없는 제품의 소비와 교체. 자, 이런 끊임없는 제품의 어떤 소비와 교체는 뭔가 주의 깊은 관행이 아니라, 우리 주의 깊은 관행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란 얘기야. 저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끊임없는 제품의 소비와 교체라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어떤 관행이라고. 자, 그럼 왜 안 좋냐? 이렇게만 보면 좋은 거 아니야? 에너지를 더 아끼는 어떤 기계로 교체를 하면은 훨씬 에너지를 시간당 적게 쓰는 거 아니야. 얼핏 보면 좀 좋아 보이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 자, 사람들은 시간을 뭔가 들이고 있지는 않아. 뭐 하려고?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뭐를 이해해? 그들 행동의 결과를 갖다가. 여기서 그들의 행동이라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야? 끊임없는 제품의 소비와 교체, 그 행위의 결과를 말하는 거야.
에너지를 뭔가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여서 어떤 새로운 제품의 소비와 교체하는 그런 행동이 있지. 그것의 어떤 결과를 생각하는데 뭔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지를 않아. 됐어요, 얘도? 자, 다음. 원치를 어디서 느낀 거예요?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일까? 버리셔널. 어. 자, 다 썼어요? 봐. 사실 이 지문에서는 6분 문장이 제일 문제지. 5번. 자, 전기 자동차의 예시가 완벽하게 이러한 어떤 점을 보여준다. 이런 점 앞에 있는 내용이야. 어떤 에너지 효율을 생각하며 신제품 구매와 대체하는 행동의 어떤 문제점. 자, 주의 깊은 사람들은 will understand, 이해할 것이다. 얘가 구조가 understand의 목적어 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야. 끝까지. 그 안에 대절 안에
주어 동사 verb and 다시 주어 동사 to use 목적어예요. 근데 여기에 use 있잖아. use의 목적어가 whatever가 이끄는 절이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다시 until이라는 부사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because라는 이 부사절도 여기에 삽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6번은 구조 분석을 진짜 잘해야 돼. 지금 대절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응? 대절 안에 사실 그 주어 동사는 여기까지만요. 유수의 목적으로 whatever 이끄는 절이 있고 until 이끄는 부사절은 여기까지예요. because 이끄는 부사절은 다시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큰 해석만 해보자. 큰 해석은 이렇게 할 거야. 정말로 뭔가 주의 깊은 사람들은 이해할 것이다. 뭐뭐 한다. 그리고 뭐뭐 한다. 뭐를 사용해 뭐뭐 하는 무엇이든지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기 때문에. 자,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뭐 하냐면은 비윤리적이다. 야, 우리 전기 자동차는 이제 말 그대로 전기를 사용하는 거잖아. 뭐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기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운전하면은 마찬가지로 뭐를 발생시켜? 매연을 발생시키지. 안 좋은 거잖아 환경에. 응? 그러니까 전기차는 이제 그런 거 안 쓰는 거니까 전기만 사용해서 가동되는 것이니까 더 친환경적인 자동차처럼 보이잖아. 그죠? 근데 그런 전기 자동차의 사용이 비윤리적이래. 그리고 여기 day는 사실 이 문장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여기는 day는 의미한 보통 사람들 말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어업하면 해야 한다. 계속해서 to use 사용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 다음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은 다시 좀 씁시다. 이 부분을 풀었으면 뭐가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된다. any vehicle 대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걸 이제 복합관계 형용사로 얘기를 하는데 복합관계 형용사일 때는 풀었을 때 any 더하기 명사를 풀어서 주면 돼. 자, 그럼 뭐를 사용해야만 해? 어떠한 자동차라도. 근데 어떠한 자동차야?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 여기 있는 day를 똑같이 여기서 day를 이어받는 거야. 여기 있는 day도 그냥 똑같이 사람들이야.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자, 근데 언제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더 이상 작동이 안 될 때까지. 네가 이미 멀쩡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럼 그거 그냥 계속 쓰면 돼. 괜히 뭐 한다고 전기차 사는 것보다 환경을 신경 쓴다고 전기차를 쓰는 것보다 그냥 너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그거 사용해야 된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주장하냐? 뭐 전기차로 바꾸면 환경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왜냐하면은 자, 프로덕션 코스트 하면 생산 비용이야. 뭐해? 전기 혹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예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랑 기름이랑 같이 사용하는 거야. 뭐 전기 혹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생산 비용이 만든다. 뭐 온실가스 방출의 감소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쓰면 혹은 전기 자동차를 쓰면은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건 맞아 틀려? 그건 맞아. 맞는데 그런 어떤 이 방출되는 어떤 그 감소량을 뭐 하게 만드냐면은 negligible 무시하게 만들어.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봐. 지금 사용 중인 자동차가 있어요. 지금 사용 중인 어떤 그 매연을 기름을 사용하는 자동차가 있단 말이야. 자, 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져봤을 때
100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바꿀 거야. 뭐로 바꿀 거냐면은 전기 자동차로 바꿀 거야. 자, 전기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뭐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냐면은 한 5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를 바꾸면은 분명히 무슨 효과가 있는 거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는 있단 말이야. 얘를 바꾸면 분명히 배출량은 줄어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기 자동차가 그냥 뚝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거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해? 이걸 만드는데 뭐가 필요해?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그냥 무에서 갑자기 창출된 게 아니잖아. 전기 자동차에 생산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마찬가지야. 왜야? 공장에서 그 어떤 기계를 만들어낼 거야. 그럼 공장을 가동시키면서 거기도 뭐가 발생하냐? 온실가스가 발생할 거 아니냐? 전기 자동차 생산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 되는 거냐면은 200이 되어버릴 거예요. 자 봐. 그럼 얘로 바꿨을 때 비용이 50만큼 뭔가 배출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근데 네가 이거를 바꾸려고 전기 자동차를 뭔가 만들려고 하자면 만드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이 필요해. 그럼 얘로 바꾸는 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이거를 생산하는데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 혹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바꾸면은 분명히 온실가스를 갖다가 줄여주는 효과는 분명히 존재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이걸 이렇게 바꿈으로써 50만큼 배출량을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네가 실제로 뭔가 온실가스 줄일 효과가 아니란 말이야. 왜? 이게 훨씬 더 크다 보니까. 거기 껴놨어. 그거 시험 지도 나와서만 하면 된다. 자, 됐지? 그래서 6번 문장은 좀 설명을 쓰자. 이렇게 쓰게 훨씬 더 좀 더 보기 편하겠다. 차량으로 교체함으로써 얻는 환경적 이득. 그 환경적 이득이 손해보다 손해가 더 크단 말이에요. 전기 차량 생산을 위한 환경적 어떤 손해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녹색 소비라는 게 정말로 환경을 보호해주는 어떤 소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자, 얘 무슨 의미일까? 자신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다. 무슨 의미가 가까울 것 같아요? 이임에 조금 더 가깝다. 착각한다. 녹색 소비라면은 정말로 환경을 뭔가 아낄 수 있는데,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주셨습니다. 녹색 소비의 역설. 왜 역설을 말했을까? 지성아, 우리가 녹색 소비하면은 사람들이 뭐 해줄 것이라 생각을 해.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역설이야. 좀 썼으면은 사람들의 뇌피셜은 어떤 거요? 아, 내가 에너지를 더 효율적인 어떤 제품으로 구매하면은 뭐 할 것이다? 환경을 보호할 것이다. 혹은 환경적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실제로는 뭐해? 그렇게 네가 무언가 물건을 구매하면은 제품 생산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제품 생산 시에는 네가 그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바꿈으로써 얻는 이득보다 더 많은 환경적 손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역설이에요. 얘는 녹색 소비라는 건 뭔가 환경을 뭔가 보호하는 게 목적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적이게도 오히려 더 뭐 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어떤 그 온실가스 유발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온실가스 유발을 유도할 수가 있다. 녹색 소비가. 얘 왜 역사를 부른지 알겠지 이제? 자 다음. 후방에 4번. 이것도 나왔어 진도? 자, 일단 루틴이라는 개념이 뭔지 한번 먼저 물어보자. 앞에 앉았구나. 자, 루틴이 뭐야? 지성아. 일산 그 우리의 일상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어떻게 뭐 특정한 어떤 계획을 하고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자동화된 거야? 자동화된 거야. 루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루틴이라는 거는 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여서 자동화된 일을 우리가 루틴이라고 한다. 자, 이거를 인지를 하고 읽으면 훨씬 더 그립게 편해져. 자, 루틴이라는 거는 도움이 돼. 왜냐하면은 그 루틴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처리해? Without much thought. 뭔가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머리 쓸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야. 내가 뭔가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 자동화되어 있잖아.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굳이 내가 신경 안 쓰더라도 알아서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일단 가정법이야. 가정법. 헤드가 있고 여기는 어퍼스비는 우드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일 아침 너가 다시 배워야 한다면 뭐를 다시 배워? 너 자신을 입혀. 그냥 옷 입는 방법. 혹은 너한테 너의 아침 식사를 요리해주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면, 그럼 너가 일어날 때부터 옷 입는 방법과 요리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가 리셋되는 인간이 있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 현재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의 반대라고. 만약에 뭔가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런 거를 새로 배워야 한다면 당신은 결코 제 시간에 일하러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일하고 뭔가 요리하는데 옷 입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다시 배워서 하려면은.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짓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왜? 우리가 아침에 옷을 입는 거, 그 다음에 아침 요리하는 방법은 다 뭐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되어 있는 행동이야? 루틴화 되어 있는 행동이란 말이야. 즉 우리는 옷 입는 거랑 요리하는 방법은 다 어떻게 규칙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뭔가 다시 배울 필요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야. 응? 뭐 아침에 뭐 김치찌개를 하는 거, 그거 새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똑같이 하면 돼. 김치 자르고 뭐 MSG 집어넣고 고춧가루 뿌리고 하면서 말이야.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루틴의 어떤 측면이야? 루틴의 어떤 측면이야? 긍정적인 측면이야. 그 긍정적인 측면 뭐라고 할래? 루틴 덕분에 우리는 크게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할 수가 있단 말이야. 다시 배우지 않고 뭔가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루틴 덕분에 우리는 효율적이 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시간 효율적이 될 수가 있지. 시간 효율적.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왜냐, 생각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기억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 다음 이제 실제 해보자는 말은 여기 있어. 자, 루틴은 해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뭐 하다면 그 루틴이 prevents from ing 우리가 뭐 하는 걸 막아 새로운 관점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자 그러니까 우리 루틴이라는 건 내 몸이 기억하는 어떤 방법이야. 이거 유용해. 내가 새로이 무언가를 배우지 않아도 해내니까. 근데 뭐 될 수가 있냐면은 자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관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관성이 뭐야? 하려던 것을 그대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루틴에만 의존하면은 인간은 관성대로만 살아가야 돼. 늘 하던 것만 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하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방식이 나올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루틴에 의존하면은 그런 어떤 더 효율적인 무언가 방식을 갖다가 뭐 하려고 했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인간은 관성적인 동물이란 말이야. 응? 루틴에만 의존하다 보면은 뭔가 더 좋은 무언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더 뭔가 새로운 방법이 나왔다 하더라도 걔를 잘 받아들이려 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한단 말이야. 저항이 발생한단 말이야. 저항이. 잘 갖다 줘. 빨리 들어. 자 그래서 3번 문장은 이해되면 누구 마음대로 읽으실 거죠? 새로운 무언가에 저항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러면 루틴이 안 좋아지는 거야. 다시 우리가 루틴이라는 건 원래 좋단 말이야. 우리가 크게 생각을 안 해도 뭔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루틴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가 어디냐면은 늘 해오던 것을 하는 거잖아. 루틴이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무언가에 저항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런 경우에 이제 루틴이 불리하게 해롭게 작용하는 것이다. 됐어요? 19번 4번이야. 네. 자 다음 4번. 자 루틴은 가장 위험하다. 우리가 least conscious of. 자 be conscious of를 안 적었네. be conscious of 하면은 뭐뭐를 의식하다. 여기 보면은 be conscious of 있지. 근데 리스트가 있으니까 가장 적게 의식을 할 때야. 우리가 가장 적게 의식할 때 루틴이라는 게 가장 위험할 수가 있다. 자 근데 뭐를 의식하냐면은 정도를. 그 다음에 이거는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기억해놔라. The extent to which 뭐뭐 하는 정도예요. extent 자체가 명사로 정도라는 의미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o는 왜 여기 있는 거냐면은 원래 which 관계대명사 절 안에 있는 to가 앞으로 넘어온 거야. 그러면은 이 뒤가 완전 문장이냐 불완전 문장이냐? 완전 문장 와야 된다. 그래서 뭐뭐 하는 정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하는 정도야? 우리의 perception, 인식과 and cognition, 인지가 are guided, 이끌린다는 거, 혹은 유도된다는 거. 뭐에 의해 유도돼?
by way the dam, 댐이 의미하는 것도 똑같이 루틴이야. 우리의 인식과 인지가 루틴에 의해 뭔가 유도가 되는데 그러한 정도를 가장 적게 인식하는 경우에가 루틴이 가장 위험하다. 무슨 말인지 어렵지 되게? 나도 알아. 자, 한글 해석은 그래. 근데 이게 의미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조금 풀어 쓸 테니까 적어라. 응? 자, 일단 여기 인식과 인지 있지? 얘는 그냥 우리의 사고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에도 필요 없어요. 인식과 인지 있잖니? 얘는 그냥 사고 혹은 뭔가 생각이라고 간주하면 되겠다. 그 다음 자, 이 문장 전체는 그 일상이 우리의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의 정도를 우리가 간과할 때 일상은 가장 위험하다. 이게 되게 많이 단순화시켜 놓은 거거든. 자, 인식과 인지라는 거는 그냥 우리의 사고야. 일상이라는 거는 우리의 사고에 큰 영향을 줘. 영향을 원래 크게 준단 말이야. 근데 그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 이게 왜 간과란 말이 나온 거냐면은 우리가 가장 적게 의식할 때야. 그러니까 가장 적게 의식한다는 얘기는 의식을 안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의식을 안 한다는 얘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간과다 얘기지 않냐. 간과할 때 일상은 가장 위험하다. 자, 좀 수치로 한번 적어봐. 자, 사실 우리가 일상이 우리의 영향을 주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면은 100 정도가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생각 무슨 100만큼이냐? 일상이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게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차이가 나는 거잖아. 실제로 일상이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100이라고 치면은 우리의 생각은 100 아닌데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실제로 일상이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굉장히 큰 간과하는 거잖아.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일상이라는 것이. 됐어? 자, 이런 의미였고, 다음 참아 두 문장 남았어요. 아니, 세 문장이구나. 그렇죠.
적었지? 봐. 일단 5번은 so that 구문이야. 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여기 동사 consider랑 fail이랑 병렬이고 them은 둘 다 똑같이 앞에 있는 our habits을 수식해. 의미한다. 그 다음에 여기 habits은 맥락상 루틴에 봐도 문제 없어요. 원래 우리가 루틴과 습관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이 그래서 맥락상 habit은 그냥 루틴이랑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된다. 자, 때로는 우리의 루틴이 너무도 인티그럴 하면은 합친, 통합된 그런 의미야. 너무도 통합되어 있어서 뭐에 통합되어 있어?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봐, 우리가 루틴이랑 사고 있잖아. 이 두 가지는 원래 별개 것이잖아. 별개 것이란 말이야. 근데 때로는 루틴이랑 사고가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인단 말이야. 우리 앞문장 한번 다시 읽어봐. 일상이 가장 위험한 것이 우리 인식과 인지가 일상에 유도되는 정도를 우리가 가장 적게 의식할 때야.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 우리의 사고는 루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썼잖냐. 크게 우리의 사고가 루틴에 영향을 받으니까 루틴 그 다음에 사고라는 거는 뭔가 조금 같은 어떤 그 개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럼 루틴이랑 사고는 굉장히 긴밀하게 더해져 있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다고. 아니, 원래 루틴과 사고는 별개의 것이야. 근데 우리의 사고는 루틴은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루틴과 사고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처럼 묶이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자, 그리하여서 우리는 여기 있는 루틴이야. 루틴을 뭐 습관으로 identify 확인하는 것이 루틴을 루틴이라고 뭔가 식별하길 실패한다. 뭔 소리냐? 얘랑 얘 결합이 너무 강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루틴이라는 걸 보고 얘가 루틴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응? 루틴이랑 사고가 너무 이렇게 통합의 정도가 강하다 보니까 통합되어 있는 루틴을 보고 이게 루틴이라는 어떤 그 식별을 하질 못하게 돼. 자, 그리고 instead 대신에 즉 식별하는 것 대신에 간주한다. 그 루틴을 뭐로 간주하냐면은 어떤 things are done,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간주한다. 여기서 이 부분 있잖아.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방법. 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의미하는 거는 일종의 진리를 말하는 거야. 혹은 어떤 사실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 뭐 상식 아니면 뭐 당연한 것 이걸 표현한 게 the way things are done야. 또 5번은 아주 간단한 식이잖냐. 그러면은 앞쪽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결합되는 그 부분을 잊어버려라. 그 부분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루틴을 루틴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루틴을 뭐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진리, 사실, 상식,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다시요? 우리는 루틴이라는 걸 알지를 못해. 너무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고 너무 우리의 사고랑 긴밀하게 묶여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루틴은 루틴이라고 알지 못하고 루틴은 진리, 사실, 상식 이런 것으로 보게 된다. 다음.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루틴은 사실 얘네가 아니잖아. 아닌데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이거 문제야 아니야? 문제란 말이야. 문제. 루틴은 얘네가 아닌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인간이 안 좋은 일이라고. 자, 따라서 우리는 때때로 충격이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 충격이 필요하냐면은 shake us, 우리를 털어내기 위해서. 뭐에서 털어내?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패턴에서 이 정신적인 패턴을 의미하는 게 뭐가 되겠냐? 이거 의미하는 게 뭘까? 루틴이야. 우리는 우리를 루틴에서 털어내기 위해서는 충격이 필요하다. 사실 루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걸 유발하는 루틴을 털어낼 필요가 있다고 우리한테서. 자, 나는 이러한 충격을 뭐 머리에 뭐 옆을 웩하먹을 찰싹 때리기 뭐 그런 의미야. 머리에 뭐 측면을 찰싹 때리는 것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한다가 아니라 이름만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충격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도록 자극할 수가 있다. 근데 어떤 질문이야? 우리를 새로운 답으로 리드, 안내,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질문들. 자,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루틴에 쩌들어 있어요. 그럼 새로운 무언가를 볼 수 있어 없어요? 앞전에 말한 것처럼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그 루틴화되어 있는 거를 빼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만 우리가 원래 못 봤던 어떤 무언가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답이나 새로운 방식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림을 그리자면, 자, 얘가 너라는 인간이야. 너라는 인간이 있는데 루틴이 너라는 인간에 아주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너라는 인간의 루틴이 아주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고. 그러면은 자, 새로운 어떤 무언가 자극 같은 게 들어오려고 해. 새로운 자극이 너한테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루틴이 뭐 하고 있어요? 새로운 자극이 들어가는 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새로운 자극이나 어떤 새로운 방식 같은 거 우리가 접하려고 하려면은 너한테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꽉 달라붙어 있는 이 자극, 이 루틴을 뭐 해야 돼? 떨쳐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제 새로운 자극과 어떤 새로운 관점이 너한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얘가 루틴을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흰색이 어떤 너의 사고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려고 하려면은 너 사고에 아주 이렇게 차근차근 붙어있는 루틴을 떼어내야지. 됐지? 자, 5번 문장만 좀 주석을 좀 쉬운 말로 바꿔 써줄게요.
5번 문장은 그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정리해도 문제 없어요. 자, 줄 쓰고 끝냅시다 이제. 이제 뒤에 있는 지문들은 쉬우니까 빨리 하겠다 이제. (5분만) 쉴게. 30분 시작할 거다.